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빅로컬 빅펄스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 논란을 연구자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너진 K방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빅카인즈 시스템이죠. 언론사 뉴스들을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신문사나 방송국.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K방역으로 제가 1월 2일 날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 34건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순으로 이제 무너진 K방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2020년 1월 2일 아침에는 카톡에서 이런 또 뉴스가 왔어요. 무너진 대구 방역, 사라진 컨트롤 타워, 연말 확진자 속출 매일신문. 그래서 이 기사에 링크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만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소통 없는 대구 코로나 방역, 시민들은 정보 부재로 혼란해서 바뀌어 있었어요. 아마 온라인에서 여기 나왔지만 배포가 1월 2일 날 됐는데 제가 10시 38분에 받았고요. 기사가 한번 수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11시 18분에 수정이 됐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이든 그 다음에 지자체든 그러니까 방역의 어떤 실패의 논란이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는 것으로 이렇게 책임이 기인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의 한 징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한 그러니까 미래에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처리를 통해서 스스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존재죠. 우리 그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실비아 브라운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책의 저자가 그렇죠.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실비아 브라운이 했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실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아주 심한 폐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인용해 가면서 야 전염병이 벌써 예언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팩트 체킹하는 이런 사이트도 나왔고 또한 또 다른 책에서는 우한이라는 명칭을 했어요. 우한이라는 명칭을 하면서 우한에서 또한 이러한 그 질병, 큰 질병이 나타나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1981년도에 이런 책에서 나왔어요.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또한 팩트 체킹 논란을 했죠. 자, 이러한 일련의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면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그렇죠. 심각하게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제3자 효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확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제3자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가 되는데요. 200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0에서 23번 실제 지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3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스는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 (Third 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 현상을 데이비스는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자, 이게 2007년도 수능에 출제된 제3자 효과 지문인데요. 지문 누가 출제했는지 정말로 그리 손 보일 데가 없네요. 자, 지금 제3자 효과 뭡니까? 제1, 1인칭, 나도 아니고, 제2, 그래서 상대방도 아니고 누군가가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가 그렇죠. 보내는 정보에 의해서, 광고가 보내는 정보에 대해서, SNS가 보내는 정보에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군들이 그렇죠. 흑인 병사들한테 우리 일본이니까 우리도 유색이니까 흑인 당신도 유색이니까 백인 전쟁에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흑인 병사들보다 오히려 그 선전물을 받는 백인 장교들이 야 이것은 흑인 병사들한테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고 해서 바로 철수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대중매체 혹은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이 정보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3자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스칼라, 그렇죠? 구글 스칼라에 가가지고 COVID-19, 그 다음에 Third Person Effect라고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논문이 그렇죠. 아주 좋은 논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사이버 사이콜로지, 사이버 심리학, 비헤이비어, 행동, 그 다음에 소셜, 그렇죠. 해가지고 사이버 사이콜로지, 비헤이비어 앤 소셜 미디어 이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디지털 인포메이션 about COVID-19 코로나19에 대한 디지털 그렇죠. 디스인포메이션은 바로 허위 정보, 가짜 정보잖아요. 그다음에 제3자 효과를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왔는 이 논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만은 그렇죠. 내 자신만은 지인들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온라인 특히 모바일상에서 받는 그런 허위 정보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야. 나는 내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모바일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를 보더라도 난 별로 영향을 받는다. 나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팩트 체킹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팩트 체킹 열심히 하고,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친한 사람이든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든 간에 소위 남들은 코로나19의 허위 정보에 더 민감하게,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죠. 소위 그 다음에 이것도 친한 사람하고 그냥 아는 사람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내 친구들은 베프, 소위 베스트 프렌드죠. 베프들은 그냥 아는 애, 그렇죠? 그냥 그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애보다는 잘못된 정보에 그렇죠? 덜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정보에 대해서 나는 안전해. 그다음에 내 베프도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야. 그냥 아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소위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믿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어떤 확산 혹은 가짜뉴스의 어떤 노출이 정말 심각한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 온라인 미디어의 어떤 비용, 그렇죠? 얼마 무료이냐, 유료이냐, 그 다음에 콘텐츠의 어떤 특성, 이용되는 상황이나 맥락, 그 다음에 뉴스 품질, 신뢰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 미디어도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유튜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앱, 카카오, 나도 오늘 뉴스를 카카오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카톡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앱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같은 거.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뉴스. 아까 매일신문 보니까 그런 매일신문에 그렇죠. 디지털 뉴스에 올라왔는 거였어요. 매일신문 아직 인쇄판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그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서,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미디어의 뉴스 품질에 따라서 제3자 효과는 당연히 다르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3자 효과는 왜 발생할까요? 나만은 옳다는 신념을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면서요. 심리적으로 웰빙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웰빙. 사람들은 내 자신마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 쉬운 거죠. 불안, 공포, 걱정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 비교를 할 때 소위 하향 비교라는 하향 비교. 나는 괜찮은데 내 친구들 혹은 내 친구보다 더 그냥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더욱더 위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보다 덜 민감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 어떤 정보 확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때 가짜 뉴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는 건 뭐 맞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방역 실패의 논란과 관련해서 제3자 효과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